자, 여기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컴포넌트의 이름은 지금 윗부분에 요거 떼서 올 거예요. 헤더라는 부분을 떼서 올 겁니다. 앞서 아까 나머지는 좀 닫을게요. 테스트 HTML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테스트 HTML의 해당 부분 복사해 주세요. 테스트 HTML의 헤더 부분의 코드 복사 됐습니까? 자, 복사했으면 app.js 여기에다가 얘의 이제 컴포넌트 명은 클래스 명이기도 하고 헤더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앱 엑스포트 코드는 밑에 있어요. 그거 수정하시는 거 아니고 그 위에 새롭게 컴포넌트를 확장해서 클래스라는 녀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래스명 myHeader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컴포넌트 myHeader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myHeader 안에다가 좀 전에 HTML, 테스트 HTML에서 복사해온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div는 지우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div 하나 더 만들 수 없습니다. 무조건 컴포넌트가 추출해서 렌더하는 코드는 반드시 최상위 부모 하나만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div든 헤더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나의 요소 안에서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렌더 안에다가 헤더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까? 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div로 감싸서 다른 요소, 만약에 뭐 메인 태그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무조건 최상위 부모 하나 안에다가 모두 다 넣어야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다시 헤더로 바꿀 겁니다. 자, myHeader라는 컴포넌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저거를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클래스명 복사했고 쟤를 여기에서 조합한다고 여기에서 이 div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는 컴포넌트의 이름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불러옵니다. div 안에다가 myHeader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 하나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v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얘의 이름도 넣을게요. 클래스라고만 하면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클래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바로 보시면 지금 서버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브라우저 바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myHeader 안에 있는 코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위에 화면에 출력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F12 개발자 도구를 한번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을 봐주세요. 개발자 도구의 콘솔 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invalid DOM property 유효하지 않은 DOM의 속성명이다. 클래스명은 혹시 네 의도는 클래스 네임을 말하는 거 아니냐? 클래스라고 해도 클래스명 지금 엘리먼트에 가보면 우리가 넣은 클래스명이 이렇게 잘 나와요. 엘리먼트 항목에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 지금 이게 id 루트 안에 요거가 그대로 출력이 된단 말이죠. 확인됐습니까? 클래스명이 잘 들어와 있어요. 근데 틀렸대요. 틀린 건 아닌데 뭐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면 리액트의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콘솔에 보면 요거.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명을 반드시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사실 100% HTML과 일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쓰면은 이 리액트라는 녀석이 리액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다시금 바꿔서 출력할 때는 원래 HTML로 화면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로 바꿔야 된다?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명을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야 된다. 저장하고 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잠깐만요. 저장하고 다시 index.js 1번이 index.js가 이게 해석돼서 나오는 자리가 index.js로 가볼게요. index.js 요 자리고 이상 없는데 여기도 있네. 자, 여기도 바꿀게요. 여기 클래스 네임이라고 바꿔주세요. 이 부분도 헤더에도 우리가 아까 그대로 복사해 올 때
헤더에도 클래스라고 하면 돼 있었죠? 찾으셨습니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제 에러가 없죠? 확인됐습니까? my 헤더에도 클래스라고 돼 있었어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위에 헤더라는 거 기존의 HTML에서 이 부분을 my 헤더라는 컴포넌트로 만들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 app.js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얘를 불러와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함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함수로 치면은 myHeader라는 함수가 생긴 거죠. myHeader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그 안에 이런 코드를 생성해 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부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을 컴포넌트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불러와 보시겠어요? 클래스명은 nev라고 합니다. myNev라고 할게요. 클래스명은 myNev라고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여기에 조합을 해보시겠습니까? 테스트에서 이 부분을 복사했고 복사했고 그리고 app.js에 가서 여기에서 myHeader 다음에다가 써볼게요. 또 RCC 해서 기본 코드는 생성을 해줬고요. 생성되는 거 지웠고 위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여기서 한무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얘 엑스포트 안 할 거고 지웠고요. 이름을 뭐라고 했죠? myNev라고 했어요. 자, myNev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 안에 여기에다가 좀 전에 복사해온 nev 이렇게 해서 넣어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밑줄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 클래스 myNev라는 저 컴포넌트를 우리가 누구 다음에 있어야 돼요? 헤더 다음에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여기에서 myNev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밑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일단 브라우저 화면에서 잘 나오나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목록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티클도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아티클도 만들어 봅시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그대로 좀 전에 myNev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Shift Alt 방향키 아래에서 이름을 myArticle로 바꾸겠습니다. 섹션부터 가지고 옵니다. 요 그대로 해서 섹션부터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뎁스 좀 맞춰 주시고요. myArticle 해서 섹션부터 있게끔 해주셔요. 이렇게 섹션. 이름은 myArticle. 앞에 엑스포트 디폴트 없습니다. 네. 자, myArticle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고 바로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 마찬가지 얘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화면과 같이 하나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app.js라는 컴포넌트에서 이거 안에서 쓸 3개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를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하나로 조합을 했고 결국에는 누구만 엑스포트를 한 거냐면 이 앱 컴포넌트만, 앱 클래스명만 바깥에서 쓸 수 있게끔 엑스포트를 했습니다. 그 화면에 내용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제가 컴포넌트가 뭐라고 했냐면 레고의 블록처럼 작동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헤더가 또는 얘가 여기 헤더를 2개를 한번 늘려볼게요. 헤더를 복사해서 이렇게 2개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녀석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든 쓸 수 있지요. 물론 지금은 못 써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누구만 엑스포트를 했습니까? m만 했지. 이것만 똑 떼서 저 my header라는 것만 똑 떼서 또는 my article이라는 것만 똑 떼서 바깥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추출해 주는 거는 뭐만 있습니까?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추출하는 거. 얘만 컴포넌트 이름 앱이라고 해서 여기에 묶어놨기 때문에 쟤를 분리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my header를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my header 또는 my nav를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쓸 수 있으려면 얘가 파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죠. 다 JS 파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거기 가기 전에 여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의 값을 여기에서 만들고 그 값을 저 myHeader나 nave라는 컴포넌트한테다가 전달을 한 다음에 이 제목에 이 내용이 있게 해서 태그를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줘 라고 해서 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에다가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넘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매뉴얼 좀 가볼게요. React.js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컴포넌트와 props를 봐주세요. 자, 조금씩 헷갈릴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행맨도 우리 복잡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행맨은 쉬운 거였어요. 자, 컴포넌트 프롭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행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함수에다가 props라는 걸 넘겨줬을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었어요. 여기 얘한테 넘겨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넣어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태그를 만든 다음에 나한테 리턴 되돌려줄래? 라고 해서 얘 결과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했던 건데 이게 ES6의 클래스로 오면 얘가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고 하냐면 this가 붙어야 된대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Hea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한테 제목, 지금 뭐를 넣을 거냐면 여기에 이거 다시 저장하고요. 하나만 나오도록 할게요. 자, 제목도 저 myHeader라는 애한테 넘겨줄 거고 이 설명도 이걸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의뢰를 할 거예요. 얘한테다가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 넣어볼게요. title이라는 속성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desc라는 속성도 넣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 녀석은 HTML이 아니에요. 우리가 HTML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HTML의 title이라는 속성은 있지만 HTML의 desc라는 속성은 없어요. 이게 순수하게 HTML이었다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앞에다 뭐라고 해야 돼? 데이터라는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컴포넌트를 출력하는 컴포넌트의 이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속성과 값들은 HTML의 그 속성과 값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HTML의 속성이 아니라고. 네. 컴포넌트에서 쓰는 속성들이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React라는 저 제목을 전달해 주려고 해요. 이거 React라고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해서 화면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yHeader에다가 저게 제가 이제 함수하고 똑같은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건 함수니까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를 2개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이 요 이름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Header한테다가 야, 타이틀은 이거고 DSC는 이거야.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태그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돌려줘.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줘 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얘한테 일을 시킬 때 편의상 얘를 잠깐 아래로 내릴게요. myHeader를 잘라서 편의상 바로 가까이 위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뭐 순서는 위에 컴포넌트의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조합하는 순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아래로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기존에 그냥 함수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었냐면 다시 아까 예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복사해 왔어요. 기존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한다면 이거 써주세요. 쓴 다음에 주석 처리할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복사해 왔습니다. 이 부분 복사해 왔어요. 함수 컴포넌트와 클래스 컴포넌트 이 부분 복사하셨습니까? 얘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를 저렇게 컴포넌트를 이렇게 하면 이 컴포넌트의 이름이 myHeader라고. myHeader.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쓰고 얘한테다가 지금 아까 좀 밑에서 타이틀과 DSC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제목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얘 속성의 이름인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컴포넌트를 함수식으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myHeader라는 이 컴포넌트에다가 자 제목이 이게 들어가게 해서 h1에다가 출력을 해줘. 여기 타이틀에 저장되어 있는 요거를 타이틀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슝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들어온 거에서 들어온 속성 중에 이름이 타이틀인 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글씨가 요 글씨가 여기에 출력이 된다는 얘기였죠. 지난 시간에 지난 예전 방법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ES6가 아니라 ES5의 문법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성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얘 주석 처리할게요. 요거는 ES5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한 거고요. 편의상 주석 처리한 것도 위로 조금 끌어올릴게요. 자, 속성의 값을 ES6의 클래스로 넘겨주는 방식이 되면 잠깐 다시 아래로 내렸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출력했던 걸 이제는 어떻게 출력할 수가 있는 거냐면 마찬가지 여기 이 중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헤더나 얘들은 HTML 태그죠. HTML 태그에다가 그냥 얘를 생으로 써버리면 요걸 이렇게 하고 this가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얘는 그냥 글씨죠. 저장하고 재료 고침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 글씨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자, 리액트에서 함수의 결과든 변수의 결과든 스크립트에서 지정되어 있는 걸 출력할 때는 반드시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괄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괄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쓰는 곳이에요. 여기다 함수를 확실히 해버려도 되고 지금처럼 변수나 함수의 결과를 여기다 출력할 수도 있고 앞뒤로 중괄호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한다. 소장하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방법이 가장 리액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한테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을 어떤 식으로? 속성, props라는 걸 이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ES5의 문법으로 할 때는 이렇게 props의 title이라고 해서 출력할 수 있었지만 ES6의 클래스로 방식이 바뀌면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도 출력하실 수 있겠죠? this는 이 클래스명 자체를 얘기합니다. myHeader라는 클래스 자체를 this로 받아와요. 이렇게. 네, 이 이름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매치만 하면 돼요. 설명 부분이 나오게 해주세요. 똑같이 얘한테 이 myHeader한테 일을 시키는 요 녀석이 넘겨준 요 속성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되 속성명 이름 뭐 DESC 여기에 저장된 거를 출력해줘 라고 해서 여전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요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컴포넌트에다가 의뢰를 할 때 이 컴포넌트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이 녀석한테다가 제목은 이걸로 내용은 이걸로 해서 헤더 태그를 만든 다음에 나한테 리턴을 해줘. 그러면 여기에 출력이 되겠지. 됐습니까? 순서? 얘가 요 순서를 치면 이 녀석 이 myHeader라는 컴포넌트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한테다가 혹시 넘어오는 props 값으로 타이틀이나 DSC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헤더 태그를 만들고 의뢰한 사람한테 걔를 돌려줘.
의뢰한 사람, 의뢰한 컴포넌트가 얘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 코드가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여기 1번 myHeader라는 컴포넌트한테 이 값을 전달해 준다. 그러면 2번 여기에서 코드를 생성해 주고 그 결과가 3번 이 자리에 출력이 된다. 됐나요?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겠죠? 1번, 2번, 3번.